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105포인트대고요. 0.29%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100선이 살짝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2100선 탈환을 했고 오후장에서 지속적으로 21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조치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개인은 팝니다. 개인은 510억 원 팔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었네요. 317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 물량을 126억 원대까지 줄였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팔고 투신,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하락 전환했고요. 700선 턱걸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0.05%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699부터 703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272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27원 70전에서 원달러 환율이 거래되면서 이런 70전 내려갑니다. 원화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간의 흐름 시장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장에 비하면 다소 좀 큰 등락폭 없이 좀 다소 오르락내리락을 좀 반복했던 좀 잔잔한 장이었다고 보십니다. 아무래도 주 초반에 29일 이제 G20 정상회담 기간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분쟁 완화 조짐이 보이면 좀 다소 증시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보였고 또 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증시에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무역 분쟁의 또 다른 이제 부정적 영향이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면은 코스피 강세 업종으로는 통신업, 전기가스업, 건설업에서 다소 강세를 보였고 약세업으로는 철강, 금속, 종이, 목재, 석유, 의복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이끌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다소 약세 하락장으로 시작했지만 오일장이 되면서 개인은 매도세,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따라서 상승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감 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변동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보합장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 업종 동일하게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인터넷 업종에서 강세를 보였고 비금속과 종이, 목재, 이제 정보 기기업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로 상승 전환 중간에 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장 전체 좀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5G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오늘 통신주에 좀 다소 투자 관심이 몰리면서 통신 장비 업종에서 다소 좀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K나 LG KT나 LG에 비해서 U+가 전일 대비 5% 이상 주가 상승 보였고 아무래도 다음 달 초에 이제 3사 모두 5G 상용을 이제 앞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수급이 이런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 이런 시장 매력도를 좀 높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통신 장비업에서 이제 LG U+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11월 15일 이후에 쭉 상승세를 보였지만 U+ 쪽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거는 그 한 10일 정도 이런 장비 쪽에서는 큰 낙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습니다. 특히 LG U+ 같은 경우에는 3사정 유일하게 넷플릭스와의 이제 독점 계약으로 IPTV 콘텐츠 독점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단독적으로도 타사 대비 좀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13.9% 증가하면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12월 1일 기점으로 5G 시대 준비한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LG U+가 4G망을 가장 먼저 도입에 성공한 그런 성공사를 보인다라고 하면 타사 산업 대비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주가 상승을 좀 더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LG U+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 품질 보장을 위해서 유럽의 이제 유수 기업인 이제 포스코와의 협연 또한 노키아와의 그런 협연으로 고성능 고효율의 5G 장비 기술 공동 개발 중이면서 이 부분 또한 영업 매출이나 앞으로 시장 흐름 특히 이제 정보통신 부분에서의 통신 장비업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매출 증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G 관련해서 통신주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중에서 LG U+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민환 팀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다채롭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 디스플레이 사용 소재인 이제 이형 필름 등을 제조, 판매,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MLCC용 부분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MLCC용 이형 필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추가 증설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이러한 이형 필름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풀 가동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흐름상 MLCC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제 소식을 많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풀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공급량이 많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생산 설비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 증설을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코스모 신소재는 좀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최근에 NCM이라고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품 납품 중에 납품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계약적인 부분들이 미치지 못했던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12월부터 대용량 양극재 물질인 이제 MCM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NCM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납품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 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매출 상승에 이제 기대감을 얻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또한 이제 MLCC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MLCC 양이 대략 한 대당 2만 개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MLCC 관련된 사업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 그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자주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저번에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제 필룩스입니다. 이 필룩스는 원래는 이제 조명회사였습니다. 그 조명 및 부품 소재, 건설 사업들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조명적인 부분들,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이오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사업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룩스는 오히려 조명적인 부분들보다는 조명이나 그런 사업보다는 바이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낸다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자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이럴진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사유 때문에 오히려 좋은 공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좀 다소 좀 약간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은 좀 매도 포지션으로 좀 돌리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럴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럴진은 이전에 그 알파 홀딩스와 필룩스가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최근에 제거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바이럴진에 대한 이제 그 인수 부분에 대해서 100% 모든 것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판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룩스가.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좀 7% 이상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바이럴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장암, 전이암 관련된 이제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 기대 효과가 한 10조 정도 된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판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수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 사유를 드렸고요. 좋은 고시가 났음에도 조금 하락한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좀 대응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HLB 생명과학입니다. 예, 이 HLB 생명과학은 원래는 플랜트 공정 개선 및 이제 지역 에너지 공급 사업을 이제 했던 기업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시공적인 부분들, 에너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같이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2015년부터는 이제 인공관 및 이제 헬스케어, 의약품 제조, 그리고 유통까지 사업 부분을 굉장히 확대한 기업입니다. 8월부터 조금 이제 보시자면은 이 8월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쭉 가져갔었는데요. 이 8월에 대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0억의 이제 자금을 확보한 후에 300억 원은 이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 이제 인수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인수 부분은 국내 두 곳과 이제 해외 두 곳을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업의 바이오 인공관은 대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드리자면은 간 이식 후 동반되는 이제 후유증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을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인공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2상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임상을 이제 발표로 놔둔 시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200선 정도를 이제 지금 유지하면서 이제 꾸준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지금이 오히려 지금 매수 시기로 좀 적정하다라 이제 판단하여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좀 대응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300원으로 좀 짧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그 현대상사입니다. 현대상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플랜트, 차량, 철도 등 이제 무역 및 해외 자원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차트 흐름이 남북 경협주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5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좀 주가 흐름이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좀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원래 이제 LNG 예멘에서 LNG 이제 LNG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시작된 그 예멘 내전을 통해 LNG 생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단을 받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올해 12월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에 열릴 이제 평화회담이 있습니다. 예멘에서 이제 평화회담이 있는데, 그 평화회담을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예멘 자체에서 그 좀 정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 부분들이 이제 12월에 이제 평화회담을 통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내전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멘 그 LNG 정상화를 이제 조만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은 괜찮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조금 약간 약보합 상태인데, 매수가는 좀 종가로 대응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크리스탈입니다. 이 크리스탈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은 수염제, 항암제 등 이제 혁신 신약 개발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식 명칭은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은 좀 차트 흐름상을 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년 정도의 이제 수급인 이 300선 아래를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지지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깊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특히 러시아 제약사의 이제 파마티스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크리스탈이 그 아셀렉스 이제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셀렉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 크리스탈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골관절염 치료제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러시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판권을 그 소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었냐, 대략 한 1,000억 원치 정도의 이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잘 팔리고 수금이 된다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준다면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일조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한 이러한 그 아셀렉스가 차세대 그 인류 상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분자 표적 항암제 그 CG745가 이제 어느 정도 동물 임상 실험을 통해서 좀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통해 이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그 추가 임상을 이제 좀 기록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그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저 종가로 좀 대응해 보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짧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탈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힐라코리아입니다. 사실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힐라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3분기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발표 전에도 이 종목은 미국 그 아쿠시네트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오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장의 신고가를 한번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움직임이 좀 오늘 잠깐의 약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24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넘게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힐라코리아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급의 힘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일시적인 유행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좀 사업 부분들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좋은 골프, 그 다음에 이제 중화권의 애슬레저랑 확실히 로열티 수입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뭐 겨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 쪽이 뭐 주춤하더라도 어쨌든 골프가 좀 미국 쪽 아쿠시네트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쪽 로열티 수입은 사실 뭐 로열티 수입이 가장 좋은 수입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10월 24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왔는데, 11월 13일날 그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편입이 된 부분들, 이게 아마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일단은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뭐 편입이 돼야 12월 3일에 이제 그 인덱스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늘 28일, 29일, 30일, 그 전까지는 주가가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입된 다음에 그간에 이제 뭐 담아뒀던 부분들을 좀 줄일 수는,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뭐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11월 20일이죠. 20일날,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4% 정도 빠질 때, 이제 4%,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2% 이제 조정받을 때도, 힐라코리아 이렇게 조정 주면 그냥 외국인들 수급 있고, 매수를 하셔라라고, 뭐, 지난주에도 뭐,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저가, 그리고 현재가 수준이, 그 11월 20일날 장중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크게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은 호텔신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쉬었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좀 올라와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8만원대 21선 내려오는 그 가격은 크게 깨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서 물량수가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60일선 돌파하는 슈팅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면세점 쪽 실적 호조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면세점 쪽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을 그러니까 주가를 짓눌렀던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공 수요도 이제 좀 견조하고 중국인 관광객 회복 시에는 어쨌든 추가적인 마진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다. 그래서 면세점 강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5,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사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안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종목명은 효성 PNC입니다. 일단은 효성그룹이 이제 그 여러 개로 분할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섬유 산업 얼마나 재밌는 산업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스판덱스 쪽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휠라코리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애슬레저 이렇게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스판덱스가 상당히 좀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 스판덱스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이 섬유 부분이 실적이 꾸준하게 좀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효성 TNC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이게 상장 첫날 29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29만 30만 원이다라고 잡으면은 10월 29일 날 15만 4,500원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첫날 시가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22만 원대, 지금 주가 대비 그만 20-30% 상승에 대한 기량을 좀 키울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그 섬유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이 공장, 이 동나이 법인에 대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도주들을 이미 포트에 넣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내년을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형주, 물론 이제 신규 상장해가지고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들어가시지 않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일단은 상장 이후에 단기적인 저점은 충분히 좀 찍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업황, 시황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쨌든 최소한 상장 첫날 시가 정도, 그리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고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조금 높지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깨지면 사실 다시 한번 저점을 아래쪽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이 확실히 좀 좋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제약바이오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그 기준 지표는 신라젠과 HLB가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 보면 대한양행이나 아니면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주가는 연초에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 1월달에 15,000원이었다가
단순히 이제 3만 원대까지 올라서 이때 우스갯소리로 3,000당 제약이 아니라 3만당 제약 간다라고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주가는 3만 원이 아니라 5만 2천 원대까지 한 4월 달에 찍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최근에 3만 원을 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한 3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위쪽으로는 5만 2천 원 정도, 5만 원대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아래쪽으로는 한 3만 원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글로벌 제네릭 쪽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왔었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고 공격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한 3분기에 임상 3상 수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만액 관련해가지고 삼천당 제약이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면 분명히 가격적 경쟁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다라고 하면 어쨌든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4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6,000원,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잡고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은 KT랑 LG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CJ E&M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사실 지니뮤직이 음원 유통 쪽에 1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죠. B2C.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통신사 2위인 KT가 한 3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2018년도 오래전 이제 10월 달에 CJ E&M 쪽 자회사 CJ 디지털 뮤직과 이제 합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주 교부하면서 CJ E&M이 여기 지분을 한 15.4% 정도 확보를 해서 2대 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이제 3자 배당 유상증자로 지니뮤직을 12.7%를 취득을 해서 3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만 들으면 KT 그리고 LG 그리고 CJ 통신이랑 콘텐츠 사업자 쪽에 대한 이 직접적으로 좀 지분 투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 진짜 멜론이 대단하구나를, 그러니까 그 멜론이죠. 그러니까 멜론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요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강력한 통신 사업자랑 컨텐츠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2C 쪽 관련해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1위를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로엔이 좀 대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실질적으로 음원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랑 컨텐츠 사업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너지는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원 유통 어쨌든 1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반기 쪽 음원 유통사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CJ E&M이랑 지니뮤직이 한 32.3%로 로엔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너지가 점차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카카오 쪽에서 그 카카오 스피커, 카카오 미니 C 요거 이제 실검에도 올라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 저도 이제 2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지니를 쓰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네이버 클로바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TV 채널 바꾸는 거랑 음악 듣는 일. 그래서 음악 쪽처럼 콘텐츠 통신 사업자랑 껴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월 결제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확실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혜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진유지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2019년도 그 음원 유통, 또 이제 그 가격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6,0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종목 짚어주셨고요. 지니뮤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해 볼 텐데, 관 소장님 지난주에 필록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일단은 수요일 제가 이제 그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 14,000원으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그때 당시 때는 이제 14,000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 밑에서 아마 호가를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 이후에 이제 되게 좀 좋았던 부분들이 월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좀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한 14,000원 부분들은 이제 돌파를 한번 했다가 결국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저앉은 모습들 때문에 좀 약간 다소 당황스럽게 끝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수요일날 매수했던 이후로부터 한 5% 이상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 지금 좀 특이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금요일날 그 바이럴 지분 100% 인수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금요일날 저녁 전에 그 시간에 장 마감 후 이제 시간 내에서 거의 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더 좋은 흐름을 볼 것으로 봤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그 바이오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임상 승인 소식과 뭐 앞으로 임상 기대감을 통해서 그 공시를 냈을 경우, 그리고 또한 좋은 이슈가 났었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전처럼 추가적으로 확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부러 크게 조정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좀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금요일의 경우에도 한 7% 이상 빠지는 모습이 조금 다소 좋지는 않긴 하지만은 지지 구간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살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록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기보유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번 주도 필록스입니다. 예. 필록스의 대주주는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좀 더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모멘텀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리미나투스 파마를 통한 뭐 치료제, 뭐 일반적인 뭐 다른 부분들 모멘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권은 좀 굉장히 좀 눈여겨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바이럴진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도 하고요. 이전에 이 바이럴진 관련된 부분에서 그 필록스와 이제 알파홀릭스 간에 이제 소송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송 분쟁에서 미국 측에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승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러질에 대한 이제 전격 인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글로벌 판권을 좀 확보를 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처음 사업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명 사업 부분들인데, 그 조명 사업 부분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호 HT를 이제 인수하면서 그 부분 사업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끌어주지 않을까, 과대 납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끌어주지 않을까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과대 납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기술적으로 팍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천해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유망하게 이제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필록스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DNC 미디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시가 부근을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오늘장에서도 지금 한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16,000원 돌파하면은 어쨌든 18,000원대까지 한번 그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눌렸다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리스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최대의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 쪽 그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드라마 나오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들 웹툰 원작이 많이 주로 이루고 있을 정도로 이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갖다 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긴 부분들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이후에는 지금 가격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손절 처리할까요? 저는 뭐 더 보유하셔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이번 주에는 저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지니뮤직입니다. 일단은 음원 인상 관련된 모멘텀이 뭐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뭐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뭐 4,0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7,000원에서 다이렉트로 4,000원대까지 쭉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시를 저쪽으로 올라탔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좀 나쁘지 않다. 내용은 뭐 사실 더더욱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주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지니뮤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니뮤직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특징주들 살펴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시장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나타났겠지만 두 분께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반 소장님은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금 시장 흐름이 전 약후 강 흐름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예. 개인 매수세가 이제 오전에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리면서, 오전에 그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약간 불안한 흐름들을 가져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막판에 가면서 결국 지금 좀 여건 등락폭을 계속 지수가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장세에 대한 좀 불안 심리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좋은 공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좀 흘러가는 양상이 불규칙하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웰크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웰크론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금 크게 주목을 받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전일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갭상승을 하면서 좀 더 막 크게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봤지만은 여전히 이제 차익 실현 나와주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이 웰크론이 주가를 크게 탄력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뢰 제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보시다시피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로 이제 그런 이제 남북 관련된 그 리스크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고 또 이후로 뭐 이러한 여러한 이슈를 통해서 좀 크게 변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DMZ에 대한 뭐 지뢰 제거 작업이나 뭐 JSA 관련된 지뢰 제거 관련이나 잘 준비를 하고 그 관련된 데에서 이제 모멘텀을 좀 더 받을 것으로 봤지만은 이전에 등락폭을 좀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갔었고 앞으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할까요?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위험도를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웃긴 점이 9월 달에 메르스 관련주로 또 주목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날 주목을 받았지만 그 메르스 부분들이 또 음성 판정이 나면서 대체적으로 또 크게 조정을 받았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뭐 기존에 뭐 남북 경협에 관련된
그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마스크 관련된, 그러니까 뭐 메르스나 아니면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엮여서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올해 크게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미비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종목은 좀 더 지금 선에선 지켜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 형태, 그러니까 보합권 형태로 좀 이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북 그 정상 관련된 남북한 관련된 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또 주가에 따라 또 향방이 많이 달라지고요. 절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통신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U+인데요. 오늘 통신주들이 대부분 이제 뭐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SK텔레콤은 다시 한번 최근 고가를 돌파하면서 29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30만 3천 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5G에 대한 부분들이 통신 섹터를 좀 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18,300원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오늘장에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 한 해 4가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이쪽 말고는 사실 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섹터들이 없었는데, 내년에 간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주시장 새로운 거 좋아하고 성장하는 섹터 좋아하니까 5G 관련된 부분들인데, 5G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 확산이 사실 뭐 중계기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장비들 쪽 부분들 말고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통신 3사가 설비에 투자해야 이제 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5G가 신성장으로 분명히 시장이 한번 트렌드 또는 모멘텀, 그러니까 뭐 테마색으로도 이뤄질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뭐 본다라고 하면은 뭐 4G 때도 가장 뭐 수혜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LG 플러스, 뭐 충분히 좀 뭐 관심주는 아니지만 5G 쪽에서 굳이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꼽아본다라고 하면은 LG 플러스 충분히 관심도 가고, 오늘장에서 한 5%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고, 장중에 한 7%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뭐 관심주로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종목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3509번님께서 강스텐 바이오텍 2,500원에 비중 20%. 반 소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강스텐 바이오텍의 20,050원에 이제 비중 20%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필룩스도 오늘 같은 장에는 희한하게 한 8%, 5% 이상 빠진 모습을 보였죠. 이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좋은 공시가 났습니다. 아토피 관련된 부분에서 임상 3상 마무리가 되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나와주고 있죠. 마무리 이제 돌입을 했다. 나와주고 있지만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슈가 좋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냥 한 번에 그 이슈를 통해서 한 번에 크게 올리진 않습니다. 일단 이 점은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권이셨다가 크게 조금 약간 아래로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대응을 해드리자면은 17,700원 부근에서 18,000원 부근을 만약에 혹시라도 이탈을 하신다면 약간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보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좀 기다리셔 보시고요. 기다려 보시면서 이 지지 구간 18,000원 부분을 조금 형성해 갔는지 이제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17,700원 아래로 이제 이탈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크게 좀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이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관련된 뭐 줄기세포 부분도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조금 하락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추세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다. 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이제 잡으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82번님의 아모레 G 63,960원의 비중 20%. 김영철 스타님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 사실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트렌드 보면은 젊은 층들이 쿠션, 팩트 이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신택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은 애경산업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할 텐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3부도 남지 않은 가운데 2108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고점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100선 무너졌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요. 2100 위에서 움직이면서 장중 고점대까지 바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 0.4%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는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1시 30분 때부터 매도해서 매수 전환을 했고요. 830억 원 순매수입니다. 기관은 37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264억 원 오히려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5%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이 34만 7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SK텔레콤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고요. 현대차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2만 8,5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포스코 24만원 회복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700포인트 지금 턱걸이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장에서 코스닥이 700포인트 지키느냐 마느냐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할 텐데 장중에 700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699포인트 장중 저점이고요. 조금 전 시간에 장중 저점 찍고 다시 700선 회복한 코스닥 지수인데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생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거래소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이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은 매수합니다. 1257억 원이나 개인은 순매수하면서 양시장이 오랜만에 흐름을 좀 달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수급에 완전히 양시장이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1위부터 5위까지 대형주들 중에서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모두 다 지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오히려 CJ-ENM만이 그동안 횡보하던 장세에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35% 정도 소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코롱티슈진까지도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코롱티슈진의 낙폭이 4%대로 가장 큽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대의 조정이 나오고요. 바이로메드 20만원 또다시 붕괴가 되면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유일하게 펄어비스만 700원 상승하면서 0.3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은 사실 재미가 있던 장은 아니다라고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시장의 구체적인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장이 굉장히 좀 루즈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은 개인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매도 포지셔닝 강하게 취하면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사실상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은 아마도 코스닥 부분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700선 살짝 진짜 아슬아슬하게 안착을 했는데, 이 안착한 부분에서 과연
이 이후에 700선 이후를 좀 돌파를 하면서 가는지가 좀 여부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둘 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약간 여러 섹터들을 봐도 좀 약간의 좀 순환매 섹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순환매 섹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무심코 이제 좀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려가시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지향하시면서 가고요. 어느 정도는 좀 투자자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좀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은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차익 실현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주도주로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JYP가 어쨌든 대장이니까 JYP도 일단 뭐 힘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어떤 움직임인지는 모르지만 차익 실현이 조금 뭐 나온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뭐 외인이란 기관은 거래소 쪽 낙폭과대 종목들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은 역시나 이제 뭐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업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낙폭과대 종목들 지수 레벨 어느 정도 맞춰놓고는 다시 기관이랑 외국인들도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주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시장 조정 나온 종목들 좀 잘 솔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긴 시간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42% 올라가면서 2108.21포인트 장중 고점에 기분 좋게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포인트는 지켰습니다. 0.08% 하락한 700.12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요. 2원 90전 내려갔습니다. 1126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도 국내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8.8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 총평을 보면 이 개인들이 매매를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인은 팔았죠.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할 때 개인들은 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홍콩, 대만 그 나라들보다는 사실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징은 결국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쌍끌이 매수가 약 이틀째, 약 3일째, 정확하게는 3일째죠. 하루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었는데 3일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강력한 상승을 유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G20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시장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1120억, 매도가 한 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약 한 300억 정도 매도했는데 플러스 330억 매수를 전환했고요.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특징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도 21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었죠. 거의 1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는 2100을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막판에 올랐었습니다. 2100이라는 선이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심리적인 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다면 2100포인트의 의미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 2114포인트는 오늘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2114포인트의 의미는 요 고점과 요 고점, 요 세 번째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2114가 아직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사실 이번 주에는 상당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기 정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 게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이 이슈화를 어디서 시켰냐? 미국 백악관에서 시켰습니다.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 그리고 만찬까지 계획됐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2달 전부터 띄우기 작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에 보면 너무 기대치가 컸을 때 그 결과가 기대치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은 실망 매물이 출현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시황은 거의 무역 분쟁에 대한 타결 가능성 이런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레리 커들러라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만남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도 겁을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2,750억 불 정도 추가 관세 가능성을 예견하는 발언까지 하죠. 그만큼 G20 정상회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얼마나 그 협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를 제시할까? 자, 여기가 주요 관전 포인트일 거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타협이 되더라도 어쩌면은 그 주가가 상승했다 결국은 다시 내려갈 거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부과했던 걸 잠시 휴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간의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슈가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회적으로 무역이 분쟁이 더 진행이 되면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는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개월 내에 원재료 값이 17% 정도 상승 가능하다. 사실 유가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33%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17%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되돌리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말들은 전부 이 정상회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정상은 20명이 모이는데 실제로 이 정상회담은 2명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얼마나 시장에 부응하는 답이 나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자재 값이 17% 상승한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경제가 살았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시장이 오히려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 그런 시장의 리포트. G20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기술적으로도 한번 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차트를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뉴스와 차트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과 당사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저께 0.4%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일봉의 다우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일목균형표상으로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 일단 3일을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후행 스팬이라는 거, 주가의 박스를 할 때 후행 스팬, 요거는 이제 뭐냐면 현재의 종가를 과거 26번째 위치에 표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거의 데이터상 뭐 매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매물대와 만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요 앞에서 요 위치죠. 요 위치 26번째 위치도 역시 되돌리다가 매물을 맞고 밀렸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다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본다면 오늘 밤과 내일 밤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밤과 내일 밤에 반등이 급격하게 못 들어오고 지난번 요 시점처럼 올라가다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하락 깊이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에 올렸는데 하루나 이틀 뒤면 사실은 G20 정상회담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자리,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는 그래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과 내일 밤은 이제 저항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무역전쟁에 대한 것이 타협이 시장에 실제로 결정이 나서 뉴스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싸움이 미국 시장에서 다우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의 모습도 보면 장대음보의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한번 그어놓은 선은 잘 지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자리가 24,870입니다. 60주선. 이 평을 보신 분들한테 60주선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60주선이 회복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게 회복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주봉상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아까 일봉에서 본 것처럼 요 현재의 종가의 가격을 과거 26번째 표시하는 이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에 갇혀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이 양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상승이 하나 도래를 해야 한다. 근데 주봉으로 본다면 한 주 이번 주지만 일봉으로 본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와야 한다라고 본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장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자리에서 거래를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의 금액에 의해서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장중할 때 0.9%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커들러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플러스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한 장.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국내장도 한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합니다. 국내 시장이. 근데 제가 국내장에 대해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G20 정상회담과 함께 같이 있는 금통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금통위가 그 결과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느냐 싸움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금통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기가 상승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고 지금 대출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옳게 받아들일지 않을지 그거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누군가 이끌어가는 자가 그거에 따라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시장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해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오면 글로벌 시장이 아무리 강세라도 국내 시장은 거기에 쏠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했을 때 이번 주 금통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2114포인트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여기 내려오고 있는 61선주 부분입니다. 이 의문의 이 수평구간인데요. 이게 2170입니다. 사실은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맞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되지 않고 2114를 돌파했다고 100% 매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적어도 2174가 돌파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 앞에서 말씀드린 금통위에서 해석이 또 시장에 받아들이는 느낌, 또 G20의 정상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시장에 아주 호재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 2174가 돌파된다면 이때는 추세적으로 아마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 오늘도 정리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